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늘 용서한다. 인간은 가끔 용서한다.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오케이.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한 3분간만 우리 불쌍한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짧게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요,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죠. 국회에서. 들어보니까 눈물이 그냥 찔끔 날 것 같습니다. 역시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 어대이, 이게 단어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감성 충만한 그런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마음 여린 국민들 같으면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무조건 대통령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 연속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거의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이렇게 감성 충만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이런 물론 뭐 대권에 준하는 그런 포부라든가 정책 이런 것을 나타내셨어요. 상당히 뭐 야망이 있고 듣기 좋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철학이라든가 국정 운영 이런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2의 문재인 이런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이런 포부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기자 출신답게 배경 설명부터 해서 차분한 어조로 아마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힘 야당도 이낙연 정무총리의 연설에 박수를 보내고 모처럼 호응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반창고 붙이고 얻어맞으면서 지금 감성팔이 할 때냐, 지금 다 죽어나가는데 감성팔이 할 때냐 이러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 이렇게 캐릭터를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무슨 말을 하셨냐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이러면서 국민들의 상호 존중, 특히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의 정치 존재를 인정을 했죠. 그러면서 아프리카 반투족인 우분투를 우리말로 풀어쓴 글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상식 지식으로 좀 알아주면 좋겠죠. 우분투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러면서 광화문 뭐 교보문고인가요? 외벽에 걸려있는 불빛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험난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국회에서 감성 충만한 연설문을 우리 이낙연 정부총리가 해가지고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품위가 있고 따스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이재명이 같이 좀 무식한 것 같이 말이야 이렇게 쌓아놓으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 대표의 이런 캐릭터는 포용력 있는 여당 대표의 이미지 쪽으로 잡아가고 있다 컨셉을.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험난한 코로나 시국에서 국난 극복을 함께 여야 협치를 통해서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잠깐 보시겠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서는 야당이란 보수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여당 인사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의 이런 이미지라든가 스탠스가 많이 달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이재명 도지사의 이미지는 결단력과 단호함이다. 이 같은 차이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이냐는 논란에서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죠. 이재명 도지사는 물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일정 특정 집단, 특정 국민,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거에서 정부라든가 당정이 합의해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충실히 따르지만 아쉽다, 너무 안타깝다, 조금 섭섭하다 뭐 약간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계속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의사를 반드시 뭐 따르겠다, 결단을 뭐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면서도 선별지급이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지만이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런 의미를 계속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말을 또 바꾸는 게 아니냐, 승복한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말이 맞냐, 이런 또 비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측이 힘든 정치판에서 두 대권 주자의 앞날을 예단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하다. 각자의 길을 선택한 두 이, 이낙연, 이재명, 성씨가 이시였네요. 두 명 다. 선명하죠. 한 명은 따뜻한 감성,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는 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이런 포용적인 자세, 국민들이 이걸 원할까요?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고 넘어져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는데 이런 호의적이고 따뜻하고 따뜻한 감성 이런 걸 현재 이런 걸 지금 바라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선별적 지원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는데 지난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건 증명이 됐었죠.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연거푸 이루어지는 주장에 대해서 외면을 할 수는 없었나 봐요. 처음에는 일희일비 이런 의견 제시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 대응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결국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회의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죠. 이재명 도지사 이런 제안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현재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라 재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 보수 언론이라든가 경제지가 전부 다 우리나라 빚더미에 앉았다. 가계경제가 빚더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빚이 늘었다. 코로나 때문에 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어찌 보면 통계 애곡이고 숫자 애곡이고 경제학 지식 부족 애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이것을 또 실물 관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또 그런 식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이 3분의 1만 소비했다는 이런 허위사실까지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국민들이 100% 돈 받아가지고 3분의 1만 썼습니까? 실질적으로 분석하기로는 카드로 대부분 쓰지 현금으로 쓰지 않잖아요. 3분의 2 이상을 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100% 다 쓰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이 선별적 지급을 위한 전초전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9월 1일부터 이 부분이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 재정 지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13조 원이 이번에 저번 1차 재난지원금 때 풀렸을 때 경제가 효과가 없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또 이렇게 반박을 하셨죠. 경제 효과가 없다고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분들 효과 없다는 억지 소리 좀 하지 말라 이러면서 소상공인 2분기 경기가 1번보다 훨씬 좋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도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말 다 들어보면 그나마 좀 숨통이 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외국은 1인당, 미국 같은 경우는 100만원, 200만원씩 줬죠, 1인당. 근데 우리나라는 3개월이죠, 3개월. 3개월에 1인당 5분의 1도 안 되는 26만원을 지급했는데, GDP 0.7%에 불과한 14조, 1%도 안 되네요. 우리나라의 GDP에. 14조 원으로 전국이 2달 넘게, 지금 3달째죠? 골목 경제 호황을 누렸으면 엄청난 효과가 아니냐. 앞으로 3달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단 일회성으로 끝날지 어떨지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될지 이것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3달, 3개월로 나눠서 줘야 된다. 이재명 지사는 계속 그걸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거나 불평, 불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불한빈, 환불균 이런 한자성어도 언급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은 가난한 것 때문이 아니라 불균등, 정의롭지 못한 것 이거에 대해 분노한다 이렇게 또 기고문을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집에 가거나 시간이 있을 때 다양한 글이라든가 다양한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수백 년 전 학자들도 아는 사실을 왜 학문이 더 진보되고 문명화된 요즘 대한민국의 정부 관료들은 왜 모를까? 재난지원금 시급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가득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우리 신동근 의원 같은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내가 세금을 내니까 나한테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불평불만할 거라고 대부분의 국민도 생각하고 이재명 도지사도 생각하는데 우리 신동근 의원은 약간 독특하게 생각하시죠. 고위직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님이나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인 나 같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인 월급 받는 분들이 지원금을 받느니 그 돈을 진짜 어려운 분들이 쓰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음 착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신동근 의원이 정말 마음속 깊은 본심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까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잘 보이려고 이런 아부성 멘트를 하는 것일까요? 이재명 도지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이재명 도지사는 속으로 나는 경기도지사지만 나는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가의
착착 세금을 잘 냈기 때문에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 스타일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런데 이 신동구는 정부의 보조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억지 논리를 펴고 있어요. 본성에 어긋나는 멘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는 20만원, 10만원 준다는 뉴스 자체도 쳐다보지 않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이런 흐름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전후에서 국민의 여론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이재명 도지사를 존나게 까는데, 이 두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아예 작정하고 이것이 직업이다 보니까 복지학과 나왔으니까 자기 밥 벌어 먹으려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한 100번 반복해서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뭐 이 사람은 그렇다 치고, 신동근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이재명 도지사를 고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냥 호위 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억지 논리를 펴가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동근이 이렇게 약 올리죠. 이미 게임 끝났다. 이재명아, 이미 게임 끝났는데 계속 이렇게 잽을 날리고 자빠졌냐, 이렇게 약 올리고 있죠. 참 딱하다. 재난기본소득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너한테 납득이 안 가. 동구나. 왜 미련을 못 버리냐. 왜 미련을 못 버리겠니? 이재명 도지사가.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현장에서 실무나 도지사라서 국민들과 도민들하고 맞붙어 보니까 그게 가장 효과가 있고 경제 효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신동근이는 이걸 게임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미 게임 끝났는데 왜 이렇게 계속 잼 날리고 주먹 날리냐. 너무 멀리 물러나면 주먹 날릴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승복한다고 했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헛발질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존나 열받지. 나라도 열받겠는데. 자, 이재명 도지사가 한마디 했죠. 재난지원금을 소수의 현금 지급할 것인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는 의원님께서는 게임이로 이런 재미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우리 도민들, 국민들, 내가 맞부닥치고 매일 만나는 우리 국민들은 생존이 달려있고 지금 계속 부도 처리되고 있고 폐점하고 있고 이런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지 너가 이게 게임으로 이렇게 말하려면 그것이 인간이 할 소리냐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임의 끝인지 시작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국민의 팍팍한 삶과 현실에 좀 더 해주면서 말하면 안 되겠냐 욕 나올라 그래 이 신동근. 이 게임이냐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진정 분노하는 건 이거예요. 물론 시간 지나가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저도 그런 잠재 의식이 있지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억눌려져 있던 소비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분노적 소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소비를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소비가 굳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지 않더라도 억눌렸던 소비를 폭발시키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200명에서 100명대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다시 증식을 할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고 다시 단계를 낮췄을 때 다시 또 이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폭증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말로 이것이 게임 끝일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는. 그리고 현재 이 단기가 일주일, 2주일 연장될수록 폐점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게임이지만이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재명 도지사가 국민의 팍팍한 삶과 현실에 좀 더 진지충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게 지금 신동근 의원 정말 이거를 지금 국민의 삶을 장난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같은 놈이 또 한 명 있어요. 바로 이놈이죠. 하태경이죠. 이태경 친문 비난에 곧바로 돌변했다. 새털처럼 가벼워. 난 얘를 보면은 얘가 이재명 도지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뜻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는 입장을 바꾼 게 단 한 번도 없다니까. 지금까지 글을 20개, 10개 기본소득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급해야 된다고 정책 제안을 계속 했었어요. 물론 당정청이 합의를 하게 되면 따르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해보니까 훨씬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충심으로 진심으로 계속해서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는 그렇게 해왔어. 그런데 이것을
입장을 바꿨다. 새털처럼 가볍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태경이 그러니까 말 뜻을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더 좋으니까 이것으로 한번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 제시를 끝까지 마지막 당정청 합의 결정될 때까지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무슨 뭐 친문이 두려워서 입장을 바꿨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의 이 정책 스타일이라든가 행정 스타일에 대해서 전혀 스타일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제 보도됐던 재난지원금 관련한 미국에서 실제 지금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입니다. 9월 7일이죠.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줬죠.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뭐 지역 상품권으로 준 것도 아니고 한 명당 100만원, 200만원을 줬잖아요. 총 308조 원을 썼습니다. 뭐 나라가 크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식료품 구매하는 데는 약 2% 정도에 불과하고 거의 60% 정도는 27%가 저축을 하고 31%는 빌린 돈을 갚았다. 다시 말하면 예상과 달리 소비 진작은 거의 없었다는 거야.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금의 40%만 소비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60%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가 될까봐 저축을 해버리거나 대출을 상환해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적었다. 다시 말하면 재난지원금의 첫 번째 목표가 소비 진작이었는데 이것을 소비로 해가지고 기업도 살고 이것이 소비에서 생산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40%만 현금을 쓰고 나머지 60%는 불안하니까 저축을 하거나 쟁겨놓거나 또는 빚을 갚거나 임대료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의도했던 대로 미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현금으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도지사는 계속 말해서 시한을 정하고 강제로 소비를 해야 되는 지역상품권으로 줘야지만 이것이 소비 진작으로 생산 유발로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미국하고 똑같이 현금으로 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소비를 할까? 저축을 할까? 임대료를 낼까? 대출 상환할까? 자, 결론은 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이 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해결이 되니까 뭐 위안은 되겠지만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돈 1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매출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거 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9월 4일날 올라온 글인데요. 이재명 처남이 광고회사를 한다는 게 몹시 흥미롭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 김혜경 여사님의 뭐 동생이나 되겠죠. 쭉 보면은요 이재명 처남이 직접 댓글을 단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SNS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광고라든가 홍보를 잘하죠. 경기 도정 업무에 대해서 자기는 백그라운드라든가 정치적 계보가 없기 때문에 도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죠. 그에 대해서 친문 세력들이 많이 공격하는 것이 혹시 뭐 인맥 라인에 어떤 광고 회사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죠. 이 보면은 2018년에 설립을 했고 뭐 이렇게 수정으로 돼 있다고 돼 있죠. 끌리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처남이 본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제 막 존나 또 이재명이를 까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아직 기본사항만 확인하고 파보지는 않았어요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혹을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광고회사 하는 거 맞고요. 필요하시면 레드 스튜디오 매출 오픈해 드릴게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요? 광고 쪽은 더 힘듭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엮지 말아주세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추측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도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재명 도지사의 처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광고하는 거 맞다. 레드 스튜디오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엮지 말아달라. 저는 정치하는 사람 아니다.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친문 세력들 엄청나게 파고 있고 검증되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이 끌리라는 닉네임이죠. 아직 기본사항만 확인했고 파보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게 문제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 건데 설마 이런 걸로 스스로 발목 잡을 일을 할까요? 이렇게 말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고소고발건으로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끌리님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마지막으로 이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그 장단점이라든가 해야 되니 말해야 되니 이것은 뭐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그 선별자들을 마무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특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 주는 거 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계속 잘하시면 되죠. 이낙연 정무총리라든가 정부 관료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적극 지원해서 그분들이 일호를 얻고 어려움에서 극복을 하면 다행인 것이죠.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재명 도지사도 또 편향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죠. 이재명 도지사가 뭐 자신의 뭐 대선 공약이자 자신의 정치 소신을 밀어붙이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신문 세력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도지사가 너무 강하게 밀고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이것이 또 장기화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불공정함 그다음에 자신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불편함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간다는 이 뚜렷한 현상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현장에서 보니까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지난 뭐 매출이 없는 사람들은 배제가 된다든가 똑같이 어려운데 거기 선정된 사람은 혜택이고 나도 어려운데 나는 거기서 배제됐을 때 박탈감. 나는 100만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단돈 10만원 가족들이 다 받으면 4, 5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어려운데 나는 선택을 못 받았다. 그러면 짜증이 나겠죠. 결국은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욕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물론 내 말을 좀 강하게 했다고는 생각이 더 들어. 이재명 도지사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다고 봐요. 언론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아까도 말했듯이 불공정함, 가난보다도 불공정하게 취급받고 있다. 평등하지 못하게 취급받고 있다. 물론 평등이란 거에 대해서 다르게 각각 해석하는 것인데 이것은 복지 대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신동문이처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이렇게 착한 국회의원들이 설마 있을까? 부자들은 돈에 더 민감합니다. 부자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들은 단돈 1,000원, 100원 이런 거에 손 더 벌벌 떱니다. 제대로 된 부자들은요. 부자들의 본성을 이런 거꾸로 해석하는 신동근, 하태경 이런 얘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오로지 충심으로 자신이 전 국민에게 국민들이 불평불만할 수도 있고 문재인 정부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진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칫 강하게 말하는 게 오해일 수도 있다 생각해서 충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미치고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이 글 한 개만 올린 게 아니라 수십 개를 올렸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충심, 진심 그것은 명확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정부의 일원이고 당의 당원이고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을 지휘해 나가고 잘 할 것이다. 보수 언론이라든가 야당은 갈라치기 좀 하지 말아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가 나간 후에 나는 한숨과 원망으로 밤새 뜬 눈으로 지샌다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나도 고통과 절망을 잘 알기에 잠들기가 어려웠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삶의 무게를 뭐 덜어주기도 하겠지만은 여기에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고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들의 분노는 또 원망과 분노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지사라서 좀 걱정이 되고 고뇌가 있다. 그리고 국민 불만과 갈등, 연대성 훼손 이런 것이 1차 때 이 맛을 봤기 때문에 2차에서 이렇게 배제됐을 때 연대성 훼손이라든가 불만과 갈등이 고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말하지만 저는 무겁고 아픈 현실을 예면하며 낙관적인 미래만을 말할 수는 없다. 이재명 도지사도 정부 정책에 동의하고 맞장구 쳐지고 오냐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는 맨날 보는 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뭐 아른거리겠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고 무겁고 아픈 현실을 예면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정부 여당에 대한 저희 충정이자 선출직인 행정관의 의무다. 공무원의 자세로서의 이런 이재명의 괴로움을 또 말을 해주고 있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 충정과 의무를 왜곡하지 말아달라. 지금 언론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대변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이것을 한 번 더 꼬게 되면 이재명 이 새끼 국민들 한번 팔아먹고 자기 같이 자기 소신 주장 계속 주장하네. 이렇게 또, 꼬아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팔아가지고 너의 소신을, 너의 주장을 굳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뒤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 도지사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국민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간곡히 희망했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희망했지만,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상당히 안타깝다,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추석을 전후해서 국민들이 가족과 모였을 때, 식탁에 모였을 때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의견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 외면하지 않고 쌩까지 않았다는 것, 재정 지원 때문에, 재정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다고 답변을 했다는 것, 이거 하나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재명 도지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 지난 대법원 선거 전처럼 쌩까지 않았다는 거, 이걸로도 저는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구나, 이재명 도지사의 권위를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국민들이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갈지, 아니면 코로나가 안정이 돼가지고 잠재된 폭발적 소비가 굳이 재난금 지원금 주지 않아도 잠재된 억제된 억눌린 폭발적 소비가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3차 파동, 코로나 파동이 또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문재인 정부 정말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드네요. 자, 이재명 도지사 최선을 다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정청 결정됐으니까 게임 끝났다 이렇게 약 올리는 놈도 있긴 하지만요, 그냥 쌩 까시고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현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국민들이, 오늘도 여론조사가 발표가 나왔죠. 지방자치단체장에서 3개월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이재명 도지사를 이해하고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결코 좌절하시거나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동근이가 말했던 것처럼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